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우등생 해법 국어 5학년 친구들, 네, 모두 모이셨나요? 오늘 이 시간부터 선생님하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문제풀이 해볼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각 단원별로 문제가 준비되어 있지요. 그래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하나하나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오늘은 1단원 시작하는 날입니다. 문학의 즐거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학의 즐거움 1단원에서 시와 이야기를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담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듣기 말하기 쓰기의 내용에서 경험담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 풀어보고요. 그리고 읽기에서는 우리 시와 이야기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인상적인지 또 문제 풀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으로 함께 이동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다음 기역, 니은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고요, 어떤 말이 들어갈지 선생님보다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내가 듣거나 보거나 실제로 해본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내가 들었어, 직접. 그리고 봤어. 내가 겪었어. 이런 것을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에는 경험 넣어주시면 돼요. 경험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그죠? 경험담. 네, 모두 쓰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1단원에 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여러분들 경험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이고요. 또 경험담을 직접 읽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읽으면서 이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이야기해보고 또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 2번 문제로 가가지고요, 경험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네, 이 글쓴이는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같이 볼까요? 그날은 오랜만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눈이 오면 왜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눈이 오면 참 즐겁죠.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요. 네, 눈이 참 많이 와가지고요. 우리 꼬맹이 조카들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더러 마치 강아지 같대요. 눈만 오면 좋아서 팔짝팔짝 뛴다면서 말이지요. 네, 아이들이 눈 오는 날 팔짝팔짝 뛰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은요, 정말 강아지처럼 귀여워 보입니다.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학교로 모이자고 전화를 하였지요. 모인 친구들과 가장 먼저 한 것은 커다란 눈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두 편으로 나누어 눈을 굴렸어요. 꾹꾹 뭉친 눈이 조금씩 커져서 어느 사이에 혼자서 굴릴 수 없을 만큼 커졌지요. 네, 이러한 경험담을 친구들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서서 들려주는 것보다는 알맞은 표정과 어울리는 몸짓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조금 있다가 이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한 문제는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2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울리는 표정은 어느 것입니까? 했네요. 눈이 오는 날 즐겁게 친구들과 모여서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었다는 경험이죠. 기쁜 아주 즐거운 표정, 그런 목소리가 또 어울리겠습니다. 자, 쓸쓸한 표정 아니고요. 화가 난 것도 아니죠. 불만에 찬 표정도 아닙니다. 미소를 지은 표정 했는데요. 그렇죠.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면서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소를 지은 표정이 어울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3번으로 가가지고요. 조금 전에 기역, 니은, 디귿 봤잖아, 얘들아.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요. 기역부터 디귿 부분을 실감나게 들려주려면 어떤 몸짓을 하는 것이 어울릴지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했네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기역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친구들에게 학교로 모이라고 전화하는 거였어요. 그치? 전화를 하는 것 같은 몸짓이 어울리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였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니은은 네, 두 편으로 나누어 눈을 굴렸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눈을 굴리는 몸짓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 약간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요. 눈덩이를 이렇게 굴리는 그런 몸짓 어울리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보니까 혼자서 굴릴 수 없을 만큼 커졌대요.
눈덩이가 커졌다고 했으니까 이 큰 눈덩이를 몸짓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네, 여기 봅니다. 먼저 기억은요, 전화하는 거였으니까 4번.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어 오른손 귀에 대는 몸짓, 그쵸? 혹은 뭐 이렇게 전화하는 그런 몸짓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4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눈덩이 굴리는 거니까요. 허리를 숙이고 큰 공을 굴리는 듯한 몸짓, 3번이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은 큰 눈덩이를 생각하면서 양팔을 크게 활짝 펼친 몸짓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에는요, 알맞은 표정과 몸짓으로 몸짓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하고 실감난다. 듣는 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귀가 길어진 경문왕에 관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를 읽고 자기가 직접 읽은 내용을 가지고 쭉 이렇게 경험담을 썼습니다. 귀가 길어진 경문왕은 귀가 길어지는 임금님과 비밀을 간직한 두건을 만드는 기술자 이야기예요. 임금님이 이렇게 귀가 길다는 거 누구만 알고 있어? 그렇지, 두건을 만드는 이 기술자만 알고 있어요. 혼자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비밀 간직하고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오랜 시간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여러분. 막 어딘가에 가서 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두건을 만드는 기술자가 죽을 때가 되자 그 비밀을 참지 못하고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라네. 네,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니 막혔던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책에서도 읽었어요. 그리고 나도 4학년 때 친구에게 비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얼마나 답답하였는지 몰라요. 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군요. 이 글쓴이도요.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보죠. 기억과 니은 부분을 실감나게 들려줄 때 어울리는 몸짓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했습니다. 자, 기억 잠깐 다시 볼게요. 귀가 길어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임금님 귀가 이렇게 길어져서 길어지는, 그러니까 귀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길쭉하게 손을 올리면은 어울리겠죠. 그리고 비밀을 간직했다 그랬어.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런 표정, 몸짓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골라봅시다. 먼저 귀가 긴 임금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3번이 어울리겠죠. 기억에는 3번이라고 쓰시고요. 니은은 이 친구 보세요. 네, 얼마나 답답해 보여요, 여러분? 혼자 비밀을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좀 답답해하는 그런 표정. 4번 어울리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또 몸짓과 표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문을 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네 하고 외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비밀을 큰 소리로 시원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방금 읽은 디귿 부분을 실감나게 들려줄 때 알맞은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어울릴까? 이 비밀을 속 시원하게 소리치고 있는 건데 안 어울리겠죠. 커다란 목소리로 외치듯이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네 이렇게. 네, 2번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골라볼까요? 억울해서 화를 참는 듯한 표정은 어울리지 않고요. 두 손을 나팔처럼 만들어 입에 가져다 댄다. 그치, 이렇게. 우리 뭔가 큰 소리로 외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4번 맞고요. 두 손을 귀에 대어 소리를 듣는 몸짓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알맞은 방법은 우리 2번과 4번에서 골랐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우고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번 문제입니다. 시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네요. 여러분, 인상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맞아요. 마음에 새겨져서 굉장히 강한 느낌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인상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에서는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비유가 새롭거나, 아주 재미있거나, 운율, 리듬감,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상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새롭게 비유한 표현,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 그리고 사건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죠. 시를 낭송하며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인물의 성격이 실감나게 묘사된 부분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인상적이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은 1번, 2번, 4번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기에서요, 시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보자, 이야기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보자 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 문제 꼭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은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꽃비라는 시를 먼저 낭송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 산에 꽃비 비그르르 돌아 마을에 내려서 살구꽃 된다. 살구꽃 환한 마을을 비그르르 돌아 뜰하게 내려서 나비가 된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꽃비라는 게 뭘까, 얘들아? 봄이 되면 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런 것을 꽃비라고 표현을 했고요. 1년과 3년을 보시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되풀이되는 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리듬감, 운율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연과 4연을 보시면은 굉장히 생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글자 수도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글자 수가 같고요. 비슷한 형태가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어서 역시 운율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2연과 4연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넘겨가지고요. 우리 문제를 좀 볼게요. 이 시는 어떤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산과 마을에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꽃비가 싹 내리는 거, 꽃잎이 막 아름답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답 2번 쓸 수 있겠습니다. 시를 감상하시면서요,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을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8번 문제 함께 볼까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이 시에서 찾아 쓰시오. 네, 찾아 쓰는 문제는요, 위의 지문에서, 위의 작품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문제니까 비교적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보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구꽃 된다와 짝을 이루어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 뜰에 떨어지는 꽃잎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어 새로운 느낌을 주는 부분이라고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잠깐 다시 시로 가볼까요? 네, 이 다시 꽃비라는 시로 왔습니다. 우리 지금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살구꽃 된다하고 짝을 이룬다 그랬어요. 2연하고 짝을 이루는 연이 4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게 짝꿍이 되겠니? 마을의 뜰하게 내려서 살구꽃 된다, 나비가 된다, 요렇게. 그죠? 네. 여기서 뜰하기라는 건 뜰이에요, 뜰. 그쵸? 뜰이 뭐예요? 집 안에 어떤 집 안에 앞이나 뒤나 옆에 조그맣게 공간이 있는 것, 요걸 뜰이라고 하는데요. 그 뜰에 이렇게 꽃잎이 우수수 내려가지고요. 그게 나비가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좀 비유적인 표현이 참신하죠, 여러분. 꽃잎이 내리는 모습을 싹 보면서 와, 나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맞죠, 여러분? 네.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되겠어? 나비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